켜졌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선생님. 맞아요. 반갑습니다. 대원통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일단 뭐 그동안 한 두세 달, 한 두 달? 한 두 달 안 했구나. 안 하면서 뭐 우리도 인스타그램에 관련돼서 뭐 네이버 플레이스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작업을 뭐 지금 1년가량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부터 뭐 다시 월요일날 뭐 이런 기회를 또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은 제가 지금 몇 달 동안 미용실을 뭐 제 거래처든지 아니면 뭐 우리 손님들 거래처들,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인스타그램을 조금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 나름대로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결론 아닌 결론이 도출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인스타그램에 관련돼서 미용실들이 어떻게 운영하면 지금보다는 더 괜찮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뭐 우리 앞에 있는 강사님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이 자리는 없는데 천사님도 마찬가지고, 미용실에 가서 인스타그램을 얘기들을 하는 건 같은데, 거의 대부분 뭐 시내 큰 미용실에 뭐 어떤 업체에 관련돼서 이렇게 운영하는 미용실들 말고, 대부분 뭐 2, 3년 전에 인스타그램을 교육을 뭐 어떤 기회로 해서 받아가지고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시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서 뭐 시도를 하려고 했던 미용실들이 오히려 지금 역효과가 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특히 제 거래처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실컷 뭐 시간 들이고 뭐 때로는 비용까지 들여서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숙지하고 배우고 설치까지도 하고 운영도 하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단어를 많이 쓸까 상담을 할 때, 그건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인스타그램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교육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미용업종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업종에서도, 미용은 오히려 지금 되게 낙후되어 있고 늦어 있는 상태지만 다른 업종들에서는 SNS 관련된 거 뭐 그런 마케팅에 관련돼서 교육도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실행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뭐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될까 안 될까라는 그런 불안함보다는 내가 진짜로 내 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고객을 만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사람들하고, 미용하는 사람들 중에 뭐 인스타그램을 하는 사람도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우리 거래처 안에서도 보니까 인스타그램을 진짜로 운영하는 사람은 전에는 제가 한 10% 정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1%라고 생각해요. 1% 정도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나머지 뭐 한 10%? 15% 정도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흉내만 내놨고, 그리고 40이 넘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직원들한테 뭔가를 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어디서 우리가 기술 교육을 배워가지고 조금만 사용을 해서 고객들한테 바로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접근해서 지금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대부분 미용실들이 뭐 안 된다, 뭐 실패다, 뭐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데 그건 절대 아닌 겁니다. 제대로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인스타그램이라는 건 뭐 보통의 인스타그램을 전문적으로 가리키는 그 업체들이 얘기하는 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그런 얘기는 제가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미용실에 어떻게 하면 접목시켜서 인스타그램을 잘 운영해야 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사용자 수가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지금 업체들한테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보면 한 1,800만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인스타그램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대부분의 연령대는 10대에서 20대, 그러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20대가 주를 이루고 30대 초중반, 뭐 20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요. 10대도 많지만 10대는 소비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연령대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가장 활발한 소비하고 활동은 20대들이 가장 많은 건데, 이 인스타그램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이걸 사업의 영역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구분이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20대들에 맞춰서 인스타그램을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거래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20대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많은 미용실은 그 인스타그램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해도 거기에서 뭔가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 미용실의 고객이 유치가 되다 보니까 아직은 그 인스타그램의 그 운영을 진짜로 말 그대로 사적인 영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미용실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한다 그래도 뭔가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없다 보니까 그 많은 시간하고 그 많은 게시물을 올리는 시간을 사업의 영역,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작업을 조금만 해주면 더 큰 효과가 날 건데 그걸 사적인 영역으로 움직이고 있더라. 그런데 이 친구들은 사적인 영역으로 움직여도 워낙 경쟁의 상대들이 없다 보니까 연결이 돼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자세한 얘기를 하다 보면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적인 영역에서 뭔가에 돈이 들어가서 회사의 영역이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 되고 광고를 해야 되는 거지만 인스타그램은 철저하게 사적인 영역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인스타그램이 사적인 영역으로 시작된 건 초창기 때 얘기고 그 이후에 4, 5년 전부터는 인스타그램을 비즈니스 관점으로 접근하게 만들었던 게 보통의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전 세계 공통된 마케팅이라고. 그런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덜 돼 있고, 그리고 옛날에 교육, 인스타그램을 초창기 때 교육했던 사람들의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만든 책자, 그리고 연예인의 그런 마케팅을 흉내낸 사람들의 얘기는 결국은 내가 광고의 영역에 들어가서 광고를 하지 않고 사적으로 내가 써서 너무 좋다라는 그런 게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 아까운 시간하고 아까운 비용을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도 같은 나이에 20대 애들이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잡혀져 있으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그래도 성과가 난다 그래도. 그리고 또 이렇게 활용하는 젊은 디자이너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걔들 또래에서 자기의 미용에 관련된 걸 뭔가의 게시물을 어떻게 올리면 반응이 오는 줄 알기 때문에 거의 독점이다시피 이쪽에 집중돼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가장 큰 문제는 40대 중반부터 50대 그 이후에 고객들이 주력으로 있는 미용실들이 가장 큰 문제겠죠. 그분들이 20대 애들이나 시내 젊은 애들, 시내 대형 미용실들이 인스타그램을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 뭐 공적으로 하든 사적으로 하든 뭔가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비대면 마케팅이나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무렵에 그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 자기 미용실에 가서 원래 시작한 사람들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 들어와가지고 적용을 해서 거의 90% 이상은 그 사람들 말대로 실패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작업이라고 되게 부정적인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인스타그램을 절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운 거 그냥 날려가 버리는 건데, 그런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부분 아주 간단한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들어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연령대에 제가 계속 이 방송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20대 애들한테 어울리지 않는 게시물을 자꾸 올리다 보니까 결국은 외면받다 안 되니까 이분들도 지쳐서 더 이상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50대 이상 아니면 40대 중반 이상의 미용실 원장님들도 할 말은 있어요. 나도 20대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는 아는데 걔네들이 좋아할 만한 걸 올릴 수 있는 뭔가 게시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제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죄송하긴 한데, 광고라는 건 널리 알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뭔가의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데 이 광고에 지금 현재 우리 동네 미용실들이 생각하듯이 뭐 그렇게 돈일 뭐 뭔가의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이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 맞죠? 광고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광고를 해야지 우리 미용실의 매출이 개선이 되고 우리한테 오지 않았던 손님들이 우리 미용실을 찾게 되는 거다라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 돈을 들이든지 시간을 들이든지 노력을 들이든지 해서 이 광고를 잡아야 되는데,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보고 반응할 수 있는 광고 게시물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스타그램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말 맞죠? 그렇게 시작도 안 해놓고 인스타그램 했는데 돈을 못 번다 그러는데 나는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앉아서 상담해 보면 정말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고민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광고를 하려고 그러면 광고의 기본은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목적에 맞는 모델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손님이 이런 대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미용실의 고객은 거의 40대 이상의 사람들이고 20대 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스타일이 안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모델이 없는 거잖아.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20대 애들을 뭔가 자극을 시켜서 우리한테 끌고 들어와야 돼. 그럼 당연히 미용실에서는 광고라는 건 돈이 안 들거나 시간이 안 들거나 비용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블로그 마케팅을 해봐서 알거든? 전단지도 광고예요. 전단지를 하나 제작하는데도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그 전단지 안에 내용에도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이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로 게시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게시물의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 주력을 이루는 20대들이 반응할 수 없는 뭐 뽀글뽀글 파마라든지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커트, 그리고 세치카바, 그 다음에 요즘 20대 애들이 그런 과한 원톤의 염색을 하세요? 난 안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블루, 레드 이런 강렬한 색상들. 당연히 우리의 인스타그램을 본 사람들은 단절되는 광고를 계속 올려놓고 인스타그램이 재미없다고 안 된다고 자꾸 포기하고,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직원들이 있는 미용실들은 자꾸 직원들 탓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직원들이 20대라 그래도 그 직원들이 자기들의 역량을 발휘해 줄 수 있는 모델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어느 때 얘기하고 또 똑같이 상충되고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거는 블로그 마케팅 얘기할 때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미용실들 지금 가서 얘기해보면 광고를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광고를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돈을 들여야 되잖아. 블로그 마케팅을 해도 돈을 들여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네이버 플레이스에 작업을 하더라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인스타그램을 하더라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돈을 안 쓰고 광고를 하려고 그러냐고. 그런데 그 돈이 안 쓰고 싶어서 안 쓰는 게 아니고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겉만 먹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들이 겉만 먹고 있을 때 시내 대형 미용실들 먼저 선점한 애들은 정말 룰루랄라요. 한 달에 비용이 10만 원도 들지 않는데 걔네들한테 디자인에 관련된 거, 염색에 관련된 20대, 30대의 고객이 거의 독점적으로 몰려버려요. 일반 동네 미용실들이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대처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주저앉아 있으니까. 걔네들 먼저 선점한 애들을 뒤에 후발주자가 따라가서 선점한 애들을 이길 수 없으면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친구들의 먼저 선점한 광고를 잘하고 있는 그 미용실들에 있는 게시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컨텐츠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먼저 시작하고 먼저 시간을 투자한 애들이 선점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서 광고를 가리키고 교육을 했던 그런 단체들이 전혀 없고, 또 특히나 제휴상들, 영업하는 사람들 자체가 미용실에 가서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노력이, 그럼 시도가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동네 미용실은 내가 그랬잖아요. 이제 미용실 문 닫을 일만 남았을 거라고. 본인들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싶은데 정확한 안내가 안 돼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스타그램을 해야 되는 이유, 왜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항상 강조를 했을 거라고. 인스타그램을 왜 해야 돼요? 광고를 해야 되니까. 아니,
오프라인 상태에서 더 이상 우리의 만족스러울 만큼의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맞잖아. 오프라인에서 충분하게 우리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신규 고객을 그만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네이버 플레이스라든지 그런 SNS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 마케팅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프라인 상태에서 더 이상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을 정도로까지 진행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미용실의 숫자는 너무나 많아지는데 인구가 너무나 줄어버렸다고. 그러면 당연히 공급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 수요자가 주는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미용이라는 건, 자영업이라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쉽게 나눠먹기 싸움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나눠먹을 게 이제 없다고. 그럼 빨리 태세를 전환해야 돼. 이미 15년 전에 태세가 전환됐었잖아. 블로그라는 게 미용실에 지대한 공헌을 했을 수도 있고 미용실을 아주 나쁜 길로 빠뜨릴 수도 있었어요. 이 블로그의 광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프라인에서 더 이상 고객이 확보가 되지 않는 걸 먼저 안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라고. 이해하죠, 이제? 그러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명제가 머릿속에 들어왔을 거라고. 저걸 하지 않으면 원장님들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발은 앞서 나가 있는 거예요. 아예 인스타그램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부산, 울산, 부산을 포함한 경상도 지역은요 장난컨대 1%도 안 돼. 그 1%가 아까 1800만이라고 그랬죠. 경상도 지역에 있는 1800만을 n분의 1로 나누면 인구 비율에서 나누면 여기 몇백만이 있거든요. 그 몇백만이 거의 걔네들한테 독점돼 있다고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코로나 이 어목한 와중에도 작년, 재작년 매출이 더 늘어난 미용실들이 많다고요. 그 매출이 늘어난 미용실은 공통적으로 네이버에 관련된 마케팅도 열심히 했지만 인스타그램에 대한 마케팅도 미리 선점해져 있는 사람들한테 큰 돈이 되는 고객들이 몰려버렸기 때문에 그쪽에 매출이 좋은 거예요. 다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도 아직 실행을 못했으니까 자 오늘 내 설명을 듣고 뭐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도 이제 중급 과정, 뭐 고급 과정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뭐 네이버에 연관시키는 마케팅을 같이 붙이면서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 상태에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잡아와야지. 잡아오지 않으면 미용실 그대로 공멸이죠. 손님 나이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은퇴해서 빠져나가면 동시에 미용실도 그 사람들 따라서 그냥 끝나버리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상태에서 기대할 게 없다 보니까 SNS 특히 뭐 페이스북을 필두로 해가지고 쭉쭉 나오다가 요 몇 년 전부터는 인스타그램이라는 이런 부분의 마케팅이 소개가 돼가지고 많은 미용실들이 지금 시도도 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에서 인스타그램을 왜 해야 되는지는 뭐 대충 이 정도의 설명으로 끝나야지 뭐 여기서 더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은 제가 왜 하고 대상까지 정해줬어요. 20대의 1800만의 고객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보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뭘로 보내야 될까요? 광고의 게시물이 필요할 거라고. 중요한 건 이 광고의 게시물이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팔로우도 필요하고 뭐 해시태그도 필요할 거라고. 광고의 게시물이 정확하게 뭐 차별화된 콘텐츠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그 게시물이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팔로우하고 해시태그가 정해져 본들 경쟁력이 없는 걸 내보내봐야 답이 없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인스타그램을 보는 1800만의 10대에서 20대, 30대 초반의 사람들이 보고 반응할 수 있는 게시물을 올려야 될 거라고. 광고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다른 미용실, 특히 잘하는 미용실들의 2, 3년치의 인스타그램을 다 한번 훑어보셨어요? 안 했을걸요? 그러니까 원장님들 지금 올리는 게시물이 성의껏 올렸다고 싶은데 이상한 게시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20대의 고객한테 지금 현재 20대 고객이 미용실에 왔다고 쳐요. 어떻게 해서 그 친구가 얘기하는 스타일을 자기의 스타일을 얘기를 했는데 미용실 원장님이 나이가 조금 50대 이상이래 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꾸 50대가 하는 뭐 염색의 스타일이라든지 파마의 스타일, 컷의 스타일을 보냈을 때 그 20대 그 고객이 그걸 하려고 할까요? 안 할 거잖아요. 그럼 나가버릴 거라고. 똑같아.
인스타그램을 주로 인스타그램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20대인데 그 사람들이 보고 반응할 수 있는 광고의 게시물을 만들어 놓고 해시태그와 팔로우를 잡아 나가야 되는데 그거 없는 상태에서 해시태그 돈 주면 해요.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만 주면 그 팔로우 숫자도 되게 많이 늘려주고 그리고 뭐 인기 게시물에 상단에 항상 노출도 시켜준다라는 얘기는 지금은 더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업체들이 전화가 들어와서. 그래 본들 뭐예요? 차별화되어 있거나 경쟁력 있는 게시물이 없는데 우리 미용실을 찾을 가능성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광고의 게시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뭐 답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뭐 서면이라든지 뭐 일부 잘하는 미용실의 게시물을 분석을 해보면 염색에 관련된 게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 근데 그 염색이 우리 미용실 동네 미용실 원장님들이 올리는 새치카바 밝게 한다라는 그런 광고물이 올라가요? 아니잖아. 거의 대부분이 예전으로 치면 불과 2, 3년 전으로 치면 뭐 애쉬 블론드라든지 뭐 이런 특수 컬러 쪽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됐다가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새로 시작된 것들이 있잖아요. 탈색이 조금 붐을 잡아놓기 시작하면서 그 탈색이 부담스러워하는 20대들한테 디자인이라는 약간 변형된 스타일의 탈색을 소개를 해주는 게시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맞잖아. 그러면 그 게시물을 찾아서 만들어내서 해시태그와 뭐 이런 팔로우 작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나의 레일이 아니다 보니까 나는 그런 고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 주관대로 광고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스타그램 상에서는 좋아요를 많이 누른다고 해본들 자기한테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거는 많이 나가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진다고 해도 쓸모없는 광고물인 거거든요. 그 원장님들이 보낸 광고물은 어디에 쓸모가 있는가 하면 제가 오늘 얘기할지 아니면 다음 주에 얘기할지 몰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 고객들의 팔로우를 고정 고객들의 나이가 많더라도 그 인스타의 팔로우를 활용을 해서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그건 통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칙이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SNS 마케팅을 한 이유는 우리 미용실에 오지 않는 괜찮은 금액대의 젊은 고객들을 많이 흡수를 하려고 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는 전혀 먹히지 않고 원래 있는 우리 손님들한테 광고가 먹힐 거라 그러면 굳이 인스타그램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시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 별로 효용성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게시물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조금만 생각해 돌려본다 보면 굳이 돈을 주고 모델을 섭외를 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해서 게시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설명의 바로 전에 설명이 정확하게 원장님들한테 자세하게 상담이 돼서 인지가 된다 그러면 시도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게시물은 누구 말대로 매일 인스타그램은 매일 3건에서 5건을 올려야 될까요? 그런 차별화된 아주 좋은 훌륭한 게시물을 만들어서 3건에서 5건을 올려야 될까요? 강수장님? 그 미친 짓이에요. 인스타그램이라는 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비즈니스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업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3건에서 5건을 강제적으로 올려야지 내 계정이 활성화된다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한번 접근해 봤거든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광고를 잘하는 미용실의 광고의 내용을 참 많이 쳐다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매일 새로운 3건에서 5건을 올렸을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한 건에서 5건에 그 시절에 유행할 수 있는 아이템을 잡은 광고의 게시물을 만들어서 무한 반복해서 올려버립니다. 무한 반복해서 올려버리면서 여기에서 이 친구들이 약간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인기 게시물이라는 그 해시태그의 군집체에 뭔가요? 뭐 부상으로 치면 뭐 서면의 탈색이라든지 서면의 뭐 디자인 염색이라든지 뭐 서면 발레아주라든지 이런 해시태그 군집 단위에서 20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해시태그의 군집체를 찾아내서 거기에 뭐 팔로우의 도움을 받아서 그 팔로우의 도움이라는 건 광고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광고 대행사가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법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행동을 해야지 불법인 거지. 지금 현재 광고를 대행해주는 사람은 불법이 아닌데 미용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다 불법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거고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광고하는 애들을 다 불법을 저지르는 애들이라고 지금 이상하게 얘기하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아닙니다.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말하기가 편해, 상담하기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팔로워의 숫자를 늘려서 인기 게시물에 20대 애들이 반응할 수 있는 게시물을 한 건에서 5건의 게시물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면 돼요. 이거 하루에 3건에서 5건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만들어서 인기 게시물에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팔로워의 도움을 받아갖고 상정해 놓는 게 가장 빠를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게시물을 보고 내 인스타 계정으로 들어왔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네이버 플레이스를 장치들을 잘 해놓듯이 인스타그램에서 텍스트에 확인을 시켜주는 작업을 꼼꼼하게 잘해주는 매장은 이 한 건에서 5건의 게시물을 가지고도 1년 내도록 2년 내도록 충분한 고객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이거 매일 3건에서 5건을 어떻게 올려야 돼? 그리고 팔로우 작업해야죠. 여러분들의 지인들부터 팔로우 작업을 해주면서 거기서부터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게시물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힘들고 두려운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제가 계속 이 짓을 하는 이유는 그랬잖아요. 저를 부르라고. 저를 불러서 원장님들하고 앉아가지고 2시간이 됐든 5시간이 됐든 미용실의 사항을 대입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끌어내서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미용실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요. 자, 이것까지는 대충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게시물은 지금 유행하는 게시물을 만들어낸다고 치면 이미 선점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미 선점한 애들은 10만 원의 비용을 가지고 총 비용을 가지고 선점을 했다고 치면 뒤에 후발주자는 당연히 이것보다는 많이 들겠죠. 이것보다 많이 들여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100% 확실하다 그러면 많이 드리려고 할 건데 대부분의 미용실들은 지금 이 불황에 거기에까지 선뜻 움직이기가 힘들 거라고. 그래서 제가 미용실에 제안하는 건 그 얘기예요. 돈을 들여서 가는 것도 있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가는 것도 있지만 광고는 머리의 싸움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머리를 써버리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걸 여러 군데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했던 미용실의 블로그 포스팅 내용들을 보고 제가 예전부터 지적한 내용들이거든요. 미용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돼요. 그럼 자, 디자인 염색이라는 걸 단정지어서 구간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그 디자인의 뭐 이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주관적인 판단이 되게 많이 사용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잘했는지 이 사람이 잘했는지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거의 대부분 비슷한 정도의 디자인이나 비슷한 정도의 색상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광고하는 패턴이 거의 정형적인 거예요. 탈색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색이 어떻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손상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클리닉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것들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 천편일률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선택을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먼저 자리 잡은 사람들을 절대 이겨낼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페어 컬러를 좋아하는 이유, 메디스텍 컬러를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맞아. 너하고 똑같은 게시물, 그거하고 똑같은 디자인의 색을 만들어내는 건 맞는데 페어 컬러로 그 게시물, 페어 컬러로 만들어낸 건 2배 이상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낼 수가 있고 3배 이상 오랜 색을 유지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그게 게시물의 차별화라고. 그게 광고가 돼서 나가 있으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똑같은 사진들만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이 도드라져서 나와 있으면 당연히 고객한테 선택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미용실 원장님이 그렇게 차별화된 페어 컬러나 매직 스텐 컬러 가지고 차별화된 것까지 만들어놨는데 나는 죽어도 돈 쓰기 싫다. 팔로워한테 도움 안 받고 나는 그냥 매일 게시물을 올리겠다. 예, 맞아요. 그러면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아침, 점심, 저녁 20대, 30대 사람들이 그 인스타그램에 들어올 시간을 잘 계산을 해서 계속 무한 반복해서 그냥 올려버리면 돼요. 게시물의 내용과 해시태그를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서 무한 반복적으로 올리면 돼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나하고 연관되어 있는 팔로워의
친한 사람들이 전화가 온다 그러다. 야, 왜 맨날 똑같은 거 올리냐고. 그런데 원장님들 광고를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 미용실에 오는 고객한테 보라고 올리는 거 아니라 그랬죠. 새로운 사람들한테. 그 새로운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무한 반복해서 올리라고. 쉽게 그랬잖아요. TV에서 우리 광고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 광고의 내용들이 바뀌든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똑같은 걸 무한 반복해버린다고. 왜? 자기 제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20대 애들이 자극받을 수 있는 디자인 염색이라는 걸 타겟으로 잡았다 그러면 계속 똑같은 거, 경쟁력 있는 걸 우리는 빠른 시술 시간, 오랜 유지를 장점으로 내세워서 계속 광고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리시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하도 무시하고 그냥 하시면 돼요. 왜? 비용이 안 따라가고 돈이 안 따라가면 몸으로 때우면 됩니다. 그거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게시물을 계속 경쟁력 있는 게시물을 뭐 무한 생성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건에서 5건 정도를 만들어내서 계속 광고해서 내일부터라도 그 사진이나 그런 게시물이 없다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제 대원통상 제 인스타 계정에 들어오면 게시물, 쓸만한 게시물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다고. 그 차용해서 들어가 쓰면 돼요. 왜? 저는 경쟁력 있는 제품, 차별화된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뺏기지 않는 게시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원장님들 쓰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쓰지도 않아. 한번 써보세요. 내일부터. 그리고 원장님들을 알고 있는 주변 지인들은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 알아들으셨겠지요? 자, 그러면 게시물을 어떻게 올리는 줄 나왔어요. 그러면 이 게시물의 내용을 과연 어떤 걸 만들어내야 될까?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내보내야 돼요. 왜? 돈 많은 사람들, 대형화되어 있는 사람들, 기존에 먼저 선점한 사람들하고의 경쟁일 수가 있거든요. 왜? 목표하는 지점하고 세대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들어가니까 이제 내 경쟁 상대는 광고를 하지 않는 우리 주변의 미용실들이 아니고 광고를 하는 그 친구들하고 나하고 이제 경쟁이 붙을 거라고요. 이해했어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어떤 걸 해요? 그럼 나는 무조건 다 불리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돈도 없어, 세력도 약해, 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직원들도 없어. 그럼 나 혼자서 머리로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광고한 게 있어요. 계속 강조한 게 하나 있어요. 뺏기지 않는 고객을 잡으러 들어가야 된다고. 뺏기지 않는 고객이라는 건 원장님들 다 아시잖아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광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존에 손님이 없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기득권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먼저 선점해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의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잖아요. 남들이 하지 않은 건 불안해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남들이 한 건 광고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오래간만에 하니까 오늘 고함이 질러지네. 아씨, 전에 한참 열심히 잘할 때는 목도 안 아팠는데. 자, 그러면 결론은 났잖아, 지금.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올려야지. 그리고 지금 광고를 잘하고 있는 미용실 원장님이 혹시라도 실수로 들어와서 제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본인 미용실도 이제 걱정이 돼야 돼. 왜? 광고를 잘하고 있는 미용실의 카피는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 카피를 엄청 치고 있다고. 요즘에 손님이 조금 뜸한 미용실이라 그러면 광고를 열심히 잘하는데 네이버 플레이스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 미용실의 손님이 좀 뜸하다 싶으면 주변을 살펴보라고. 원장님들이 쓰고 계신 제품, 원장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여러 가지 부분들 그대로 카피 쳐서 광고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똑같은 거 싸게. 그 단적인 예가 작년 이맘때에 디자인 염색이라든지 탈색에 관련된 그 세트화된 금액하고 지금 그 세트화되어 있는 금액의 차이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는 거 아시죠? 전부 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걸 사용한다는 걸 광고를 해버리니까, 따라와 버리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원장님들이 작년에 그 광고를 잘하는 미용실들이 저하고 잘 만나가지고 페어칼라라든지 매직 스텐 칼라라든지 오로폼이라든지 카나토의 클리닉을 광고를 했었으면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가격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더 많은 고객이 왔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새로 시작하는 미용실들이나 아니면 작은 세력의 작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형 미용실 1인 샵이나 2, 3인 정도에 있는 미용실 원장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고의 게시물을 처음부터 차별화되고 뺏기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경쟁력 있는 광고물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맞잖아. 그래서 지금 저희들 매직 스텐 컬러라든지 페어 컬러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되시고 광고를 하려고 하거나 광고를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문의들이 이 엄혹한 와중에도 상당히 많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지금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이 20-30분 정도의 내용들이 충분하게 설명이 돼 들어가서 그분들한테 인지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부담이라든지 남들이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용기가 없기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 인스타그램 계정에다가 지금은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남이 하는 똑같은 걸 따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원장님들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용기를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플레이스에 잘 진행하시게 되면 뺏기지 않는 고객을 확보한다고 그랬어요. 광고의 개미지옥이라는 말 아시죠? 똑같은 걸 계속 그런 식으로 모든 미용실들이 달려 들어와서 광고를 해버리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SNS라든지 온라인 마케팅 할 때 유목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유목민이라는 건 결국 정착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정착을 못 한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기술이 없다, 실력이 없다,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되는데 아니에요. 다른 미용실에 가도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기 왜 정착을 해야 돼?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가격에 조율을 해서 내 마음에 드는 가격대에 시술을 할 수 있는 미용실을 찾아다니는 게 20대 애들이 그렇게 유목민으로 다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주저앉히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해줘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다른 미용실에서 맛볼 수 없는 거. 그런데 헤드스파를 써야 될까요? 정신 나간 짓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제가. 헤드스파를 할 수 있는 미용실에서 써야 되는데 그 헤드스파는 옛날의 버전에서 아직도 서비스에 대한 강조가 비용의 첨부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있어 보이는 듯한 서비스를 해주면 좋아할 거다라는 옛날 생각이, 그거 당연히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좋아할 거예요. 예전부터 그렇게 패턴이 그렇게 살았던 세대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20대 애들이 염색을 하러 들어왔는데 헤드스파 해주면 좋아할까요? 그리고 그 헤드스파를 강조하는 미용실들의 몇몇 미용실 빼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미용실들은 그 어떻게 비용 감당하실 건데? 비용 감당 안 될 거를 이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마 못 알아들을 거야. 직원들 옛날만큼 못 쓸 거라고. 그리고 이 코로나 같은 와중에 미용실에 3시간씩 들러붙어 앉혀놓고 얼마를 받으실 건데?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미용실에 던져줬던 가장 큰 숙제 알고 계시죠? 시간이라고. 예전부터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손님들이 힘들다, 피곤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도 외면한 상태로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끝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요? 아니에요. 저희들 매직스텐 칼라가 코로나가 오기 전보다 코로나가 오고 나서 더 많이 늘어나고 그랬어요. 10분이라는 염색이. 정확하게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광고하고 온라인으로 광고를 했을 때 더 많은 고객들이 반응을 일으켰고 이 엄중한 상황에 신규 미용실들이 늘어나 버렸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미용실 원장님들 알고 계신 거예요. 손님들이 미용실에 와서 뭘 요구를 하는지 찝찝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부 대형 미용실들하고 프랜차이즈 미용실들이 분리된 공간을 만들어서 헤드스파 서비스, 그 고객들의 대부분을 연령대를 데이터를 뽑아보라고요.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미용실의 대부분의 고객이 50대 이상이라고요. 근데 그 50대 이상은 잡지 마라 그랬거든요. 왜? 은퇴할 무렵에 있는 사람들이고 은퇴가 시작되면 아직 시작이 안 돼서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지만 시작이 돼버리면 점차적으로 비용을 줄여갈 거라고. 그런데 뭐 그런 대형 미용실이나 프랜차이즈 미용실들이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미 잡은 고객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계속 연결시켜주는 마케팅을 해서 고객을 아는 상태로 그 친구들의 네이버 플레이스하고 인스타그램을 또 살펴보면 전부 다 염색에 관련된 광고가 나와 있다고. 헤드스파 광고가 나와 있는 미용실들은 별로 없어요. 기본적인 구성만 돼 있지 주력의 광고는 헤드스파가 아니고 염색의 광고라고요. 아니면 클리닉도 그냥 복구하는, 염색에 관련된 복구하는 거에 대한 광고가 나와 있는 거고, 더 똑똑한 애들은 홈케어를 관리할 수 있게 증정하는 마케팅을 한다고.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을 증정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해버린다고.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SNS에서. 그런데 아직도 오프라인을 그대로 그냥 SNS에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 싶어가지고 뭐 이런 행동들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뺏기지 않는 게시물을 만들고 그 게시물을 노출을 하면 됩니다. 매일 똑같은 걸 반복해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 고객들한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우리 미용실에 오는 고객을 향해서 내보내는 광고거든요. TV에서 뭐 매체에 휴대폰 광고가 보기 싫다고 에이씨 보기 싫어? 아니요, 안 보기 싫어. 보기 싫은 사람 돌려버리면 돼요. 그 사람은 계속 광고가 나와 있는 거잖아.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인스타그램을 접근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그렇게 별로 어렵지도 않아. 스트레스 받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주변 미용인들한테 그렇게 신경을 쓰시냐고. 그 미용하는 사람들이 원장님들 미용실에 손님으로 와요? 그러니까 자꾸 광고에 계신 분들 미용하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걸 자꾸 올리더라고. 이미 세상은 정보가 너무나 많이 흘러넘쳐 버렸기 때문에 소비의 주체는 고객들, 소비자들한테 가 있다고. 그 소비자들 시선에서 광고의 내용이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의 시선에서 광고의 내용이 정해져야 되는데 본인들의 시선에서 광고의 내용물을 보내놔놓고 발작 끼고 안 온다고 에이 인스타그램 저거는 안 돼. 네이버 플레이스 저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 이제 오프라인 끝났다고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객 외의 고객을 아무리 좋은 기술을 받고 아무리 뛰어난 언변이 있다고 한들 고객이 우리 미용실에 그런 데를 통해서 유입하지 않는 이상에 이제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아니 올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 있어요.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혹시라도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부산은 신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없어요. 이미 다 개발이 되어버렸으니까. 자, 요 정도 하면 인스타그램을 왜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뭘 올려야 되는지는 이제 인지가 되셨겠죠? 뭘 올려야 되는가 하면요. 미용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찍어줘야 돼요. 염색을 올리시면 돼. 근데 똑같은 염색을 올리면 안 돼. 이제 지금 부산하고 경남 지역에 염색의 트렌드 바뀌는 거 모르시죠? 이제 더 이상 새치카고 밝게 된다고 떠들면 개망신당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애쉬 잘 만드는데 대망신당합니다. 잘 모르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광고 새로 시작하거나 미용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거 가지고 광고를 하신다더라고요. 그거 안 돼요. 이미 패턴이 넘어가고 그건 기본인 거예요. 기본인 걸 광고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 그 기본을 빠른 시간 안에 완벽하게 염색을 해준다고요. 몇 분에? 10분 만에. 그게 매직 스텐 컬러입니다. 기본적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색상들을 다 만들어줘 버립니다. 그리고 유럽 계열의 연모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색깔이 이쁘겠죠. 끝! 그 다음에 탈색에 관련된 디자인에 관련된 염색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옴브레 발레 아주 잘하는데, 우리 솜브레 잘하는데, 우리 투톤 잘하는데 시크릿 아닙니다. 그건 기본인 거예요. 그 기본을 우리는 3시간 걸릴 걸 1시간 만에 해주고 5일 유지되는 걸 최대 15일, 20일을 유지를 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미용실이라고. 자, 이게 차별화된 겁니다. 페어 컬러.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페어 컬러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비싸다고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 본인들의 선택이니까. 자, 저는 광고를 뭘 해야 되는지까지 찍어줬어요. 그러면 염색이 많이 되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업은 있잖아요.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1대1로 만나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염색이 많이 진행이 되고 디자인, 탈색에 관련된 게 작업이 들어가지면 당연히 모발은 손상이 오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지금 페어하고 매직 컬러를 그런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잡는 미용실에 제가 어떻게 제안을 해드릴까요? 그렇게 올리시고 뒤에다 하나만 더 첨가시키라 그럴 겁니다. 집에서 관리하실 때 분명히 불편하실 거라고. 왜?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손상을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을 체험하게 드리라고 할 거라고요. 최대 일주일 이상 체험할 수 있는 제품을. 왜? 당연히 6만원 이상의 제품, 6만원 이상의 미용 시술을 하는 사람들은 클리닉에 관련된 건 모발이든 두피든 그렇게 큰 거부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입증할 수 있냐고요? 100% 입증해 드릴게요. 예전에 우리 10년 전, 15년 전에 프랜차이즈 살론들이 처음 시작됐을 때 그 미용실의 주력이 염색이었잖아요. 지금도 염색이고. 그런데 그 미용실에서만 유일하게 우리 미용실에서는 클리닉 안 할 거야, 너무 비싸서. 그런데 왜
그쪽 지역에 있는 미용실들은 클리닉 그렇게 쉽게 사용이 됐을까요? 우리 집에서 시술 받던 우리 동네 미용실 원장도 거기 가서 시술할 때는 클리닉을 받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영업하는 저 같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게 있어요. 영업은 연결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5만 원이나 6만 원 이상의 파마 염색의 시술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클리닉 정도는 연결된다는 게 그냥 딱 집어서 DNA화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 염색이나 파마의 고객을 우리 미용실에 흡수를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클리닉은 연결돼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그걸 어려워가지고 6만원짜리 매직 스텐 손님을 잡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님한테 또 클리닉을 다시 또 막 하려고 해요.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체험하게 해주면 매출로 연결이 된다고. 저는 그걸 15년을 확인했고 근 10년의 세월 동안 제가 그 주도가 돼서 마케팅이 진행이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제안을 하는 거죠. 그 차별화된 마케팅과 더불어서 그 게시물의 연결은 뭔가의 제품을 또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돼서 집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런 제품을 선물로, 사은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시켜서 전판을 연결시키고 클리닉을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까지 돼야지 인스타그램에서의 게시물이 차별화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욕심이 난다 그러면 인스타를 관리하는 회사에 전화를 하든지 저한테 다시 얘기를 해서 팔로워의 숫자를 좀 늘려준다면 인기 게시물에 오랫동안 등재가 됐을 때도 다른 미용실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내 콘텐츠는 계속 상단에 노출이 돼 있으면 계속 나한테 문의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최근 게시물도 활용을 하고 이해됐겠죠?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운영하시고 그거 해도 안 되더라 라고 했으면 제가 설득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내용에 단 10%도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했으니까 그냥 게시물 올렸고 그냥 팔로워도 뭐 어떻게 팔로워를 돈을 주고 샀더라고요. 그런데 그 팔로워들한테 제대로 인기 게시물이 올라갔는데 그 게시물의 내용이 경쟁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누가 일로 전화를 해요? 왜? 아까 제가 쉽게 설명했듯이 20대 애들이 주력으로 쳐다보는 인스타그램에다가 나 세치카바 밝게 잘합니다 하고 계속 올려놨어요. 20대 애들이 그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세치카바 밝게는요 매직스 염색약품 잘 되고 일본 염색약 엄청 잘 돼요. 국내 염색약품 잘 되고 경쟁력이 없다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걸 또 여러 가지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게시물을 잘 올렸는데 매출이 많아진 미용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미용실들이 계속 광고의 영역으로 미용실들이 20대, 지금 20대, 30대들 미용실 오픈하면 오늘도 어떻게 우연찮게 두 팀하고 상담했는데 제가 딱 한마디 했거든요. 제품은 그래 뭐 차별화된 제품 내가 그거 설명하면 뭐하냐고. 근데 미용실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 말 안 하더라고. 제가 그랬죠. 광고해야지. 맞아요 사장님. 인스타그램도 해야 되고 네이버도 해야지. 사장님 인스타는 제가 못하겠고요. 네이버는 뭐 네이버 플레이스 해야 되는데 그 사장님 어떻게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쭉 설명했어요. 대원통장에 하는 일을.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사장님 그냥 저 다른 거 전화 안 하고 사장님한테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다 맡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나도 시간이 요즘에 좀 남는데 인테리어 한번 손 한번 대볼까? 그리고 그거 되면 계약되면 전화 주세요. 나왔어요. 또 왔는데 미용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담을 했어요. 걔는 상담하는 내용 중에 제가 이 내용을 계속 설명을 하니까 우와 사장님 저 6만 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사장님 그 광고 해줄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 광고 별로 어려운 거 아니라 정확하게 제가 지금 설명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죠? 이해시키고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또 네이버 블로그 광고하고 네이버 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니까 우와 신세계를 본 거죠. 대원통장에서 그걸까지 잡아줘요?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에 대한 영역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 저 오픈할 때 저 미용실 그만두고 나가면 무조건 사장님한테 전화할게요. 근데 왜 저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왜 사장님한테 전화 안 할까?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미용실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50대 이상의 미용하시는 분들이 미용실을 창업하는 것보다 20대, 30대들이 훨씬 많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미용실을 오픈하는 애들은 계속 인스타그램이든 SNS든 네이버 플레이스를 광고를 하면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기존의 50대 이상의 미용실들이 광고 시장에 들어오는 것보다 20대, 30대들의 창업하는 애들이 전부 다 이쪽 시장으로 다 몰려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광고 잘하고 있는 미용실도 안심하지 마시라고 당신들 다 뺏긴다고. 그러면 들어오기 전에 당신들이 차별화되는 걸 가지고 탁 잡고 있으면 안 뺏겨나갈 거 아니야. 매직스 염색약 10분짜리 페어 컬러 가지고 디자인 염색 한번 고객한테 두 번 이상만 해줘봐요. 그 친구들 다른 데 가서
40분 앉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 염색하는데 오늘 요거밖에 안 되니까 내일 또 와, 모레 또 와, 그렇게 하냐고요. 절대 못 갑니다. 비용 당연히 비싸야지. 그렇게 했으면 안 그래? 당연히 비싸야죠. 그럼 어떻게 똑같은 가격에 해줘? 그럼 광고할 필요 없지. 제가 이렇게 핏대를 세우는 이유는 그게 돈이 되는 걸.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로 통계가 나와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래도 저 새끼 좀 미친 새끼 같다.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광고하는 사람들도 뭔가에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좋은 거겠죠. 뺏기지 않는 차별화된 컨텐츠를 가지고 광고를 해버리면 100번을 해서 효과가 10이라 그러면 한 번만 해도 효과가 10을 내게 할 수가 있다는 게 제 결론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게시물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해시태그까지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근데 해시태그까지만 설명해 달라 그래. 대원통상에 전화하시면요, 원장님들의 미용실에 걸맞는 해시태그까지 제가 다 만들어 드립니다. 강사님 좀 봤죠? 그거 만들어주는 거.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재료상들이 관심이 없어서, 당신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문자를 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강사님 폰으로 미용실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라고 문자 한번 줘보세요. 제가 해시태그 있잖아요. 1분 만에 20개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쉬운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 목적을 두고 광고 게시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훨씬 중요한 부분인데 그 기존에 자리 잡은 사람들 걸 자꾸 흉내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미용실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정도 같으면 인스타그램에 그냥 초입까지 들어갔어요. 이해하십니까? 자, 초입까지 들어갔어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여기서 그만둘게요. 목이 아파요. 오랜만에 하니까. 자, 오늘 한 거 다시 한번 줄여드릴게요. 인스타그램은 기존의 사람들이 운영하는 대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따라 들어오면 필망입니다.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거기에 대한 입증은 이미 2, 3년 전부터 서울에서 내려와서 인스타그램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해온 방법에 따라서 해서 다 실패했잖아요. 인스타그램 광고가 한 달 동안 내보내갖고 한 사람 정도의 문의가 들어오는 건 광고가 아닙니다. 이 정도 들어왔다고 심장 떨려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짓을 해서라도 계정만 만들어 놓으면 전화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한두 통 정도는. 초반에는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시도해서 안 됐다 그랬어요. 안 된 이유 정확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충분하게. 그러니까 그거 정말 잘하고 싶다 그러면 연락을 주세요. 대원통상은 차별화된 콘텐츠와 SNS 마케팅이라 여기 이제 혀도 잘 안 돌아가요. 요즘에는 잘 운용하는 제도상이라고. 미용실에 맞게끔. 왜? 미용실이 돈을 벌어야지 제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미용실이 이렇게 힘들다고 기존에 선점되어 있는 미용실들 따라가기 힘들고 점점 미용실이 악화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저도 같이 망해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고 뛰쳐나와버린 겁니다. 원장님들 돈 벌어야지 나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런데 돈 버는 길은 이미 정해져 버렸어요. 거부하지 마시라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오프라인 상태에서 당신들 더 이상 12곡에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는 건 정말 운빨이야. 세상을 어떻게 장사를 운빨로 하실 수가 있어요. 운빨로 하면 안 돼. 대원통상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로 통계를 만들어냈어요. 매직스 염색약과 페어 컬러가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그 매직스 염색약과 페어 컬러가 인스타그램에 어떻게 들어가면 고객을 물어다 주는지까지 알고 있어요. 이건 저밖에 몰라요. 우리 강소양하고. 왜? 우린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우울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맞다고 계속 외치는데 상대방들은 다 틀렸다 그래요.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사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칵칵합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믿고 따라가세요. 제가 만약에 그런 유명한 업체의 관계자였으면 다 따라왔겠지. 근데 그 유명한 업체는 몰라. 우리 미용실들 같이 저런 사람들의 그 의뢰가 오는 마케팅을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더 많은 산업이 그 사람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해했습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제가. 미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미용실들을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원장님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도를 하게 되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미 선점에 있는 사람들의 광고의 내용물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컨텐츠가 그렇게 훌륭하거나 경쟁력이 있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원시적인 광고를 했을 뿐입니다. 돈을 들여서 먼저 했어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그랬죠.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돼. 대원통상의 도움을 받고. 왜? 제품이 워낙에 탁월해. 뺏기지 않는 고객을 만들어준다고요. 그 3개월, 6개월 원장님들 못 참아요? 제가 돈 달라 그런 거 아니잖아. 같이 하자고. 왜? 고래만 하시자고 저하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뭐 다시 들으라고 뭐 얘기 안 하겠어요. 그냥 전화를 하시면 돼요. 저희 가면 되니까. 왜 해야 되는지, 누구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게시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 제가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기술, 한마디만 더 하고 갈게. 예전에는 좋은 기술 배워서 미용실에 그냥 우리 손님들하고만 얘기해도 충분히 돈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안 되는 거 아시잖아. 그럼 방법을 바꿔야지. 기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술 교육, 아까 제가 염색은 이게 기본이지만 거기 후에 더 덧붙여야 된다 그랬죠. 이제 교육은요, 기술 배운 거 플러스 그걸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는지까지 배우고 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배울 필요 없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저도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겠지만, 지금 자라나는 20대, 20대, 30대들은요, 굳이 교육장에 가서 교육 안 받아도 돼. 걔네들 유튜브 영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영상만 봐도요, 충분하게 따라합니다. 그냥 갑갑하고 불쌍한 나이 드신 분들만 교육장에 자꾸 휩쓸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에서 시대가 바뀌어버렸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안내나 가르침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기술만 계속 가르치죠.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 기술 배워서 집에 가면 뭐해? 미용실 가면 뭐해? 손님이 없는데. 그럼 우리 손님들하고만 해먹자고요? 지금 단골 고객들 잘못 괴롭히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이라도 잘 확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아마 1, 2년 정도 지나면요, 모든 것들이 싹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왜? 다른 업종에서 먼저 시작된 뭐 음식점이라든지 뭐 모텔 사업이라든지 기타 뭐 커피숍, 편의점, 뭐 마트 이런 데들이 온라인 마케팅과 합쳐져가지고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셨잖아요. 그거 미용실하고 상관없는 거라고요? 아니요. 그 사람들도 오프라인에서 더 이상 고객이 확보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들어간 거고요. 온라인으로 들어갔을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컨텐츠를 훌륭하게 만든 사람,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흉내낸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가격 싸움 안 된다니까 비용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이제 적응에 닿는 단계로 들어가면 당장 건물주들이 달세 다 올려버릴걸요?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물가 다 올라버렸잖아요. 지금 기름값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죠? 아, 짜증나 미치겠어, 지금. 그런데 아직도 미용실들은 눈치 보고 단가를 못 올려. 제가 계속 인스타그램에 냈잖아요. 저 다른 거 안 적어요. 지난 6, 7년 동안 고객의 이탈 없이 매직스텐 칼라는 2, 3만 원에 추가 요금을 받아냈다고요. 고객의 이탈 없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참 깝깝하셔? 저는 그걸 계속 인스타라든지 네이버 플래시에 올리다 보니까 저를 찾는 미용실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럴듯한 사진 올린다고요? 저 그럴듯한 사진 올리지도 않아. 저는 실수요자들만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중간 정도 단계에 들어가면서 디자인 염색을 20대 긴 머리가 아닌 짧은 머리에 일반 우리 미용실에 맞게끔, 그러니까 그 게시물을 어떻게 우리 미용실에 맞게끔 운용을 하고, 그리고 염색이 더 중요한 시대니까 저는 기술의 강사가 아닙니다. 염색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내서 오프라인에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고객이 어떻게 하면 손님을 물어다 줄까? 그리고 그 손님이 어떻게 하면 클리닉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돼 들어가서 우리의 매출을 더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전판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떠드는 이유는 저를 미용실로 끌고 가라고요. 그럼 제가 틀림없이 답을 만들어 드릴게요. 왜? 무슨 근거냐고요? 또 말씀드릴게요. 데이터와 통계로 영업하지 감으로 영업하는 사람 아닙니다. 대원통상은. 네, 저는 제 거래처하고 같이 오랫동안 이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또 오래간만에 하니까 또 이게 좀 참 그렇네. 뭐 오늘은 이 정도를 하고 뭐 컨디션도 그렇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가 봅시다. 제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
네이버 플레이스까지 들어가서 그게 어떻게 원활하게 활용이 돼서 우리 미용실의 전파의 시장까지 완벽하게 끝내주는지 그것까지 저는 그걸 한 달 안에 끝내고 싶어요. 왜? 날 추워지면 저희들도 염색 교육도 해야 되고 할 거 많거든요. 그 한 달 안에 뭐 해보고 뭐 안 되면 또 해야지. 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끝내고 뭐 제 얘기가 귀에 거슬렸다 그래도 그냥 영업을 열심히 하고 미용실에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내가 가진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경험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다음 주 항상 월요일 정도에 이런 시간대에 또 시작을 할 거니까 들어와서 봐주시고 지금 인스타그램에 들어와서 이런 것 정도 봐주시는 분들은 90%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나와 있으니까 자부심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